예,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추가로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그 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은 예, 예, 신분으로 일단 투자를 주로 하는 그 예, 예, 주택이 될 수도 있고, 뭐 토지도 될 수도 있고, 예, 혹시 뭐 커머셜 상업 예, 시설도 될 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예, 많이 예. 많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어떤 것들일까요? 글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주 전체를 말씀드린다보다는 일단 제가 사는 퀸즐랜드 쪽에 아무래도 제가 가장 네, 많은 네, 관심을 네, 네, 갖고 있고 쳐다보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주택의 경우는 아파트 등 새로 지어진 주택을 선호합니다. 아,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리보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관리가 편한 투자용 음,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등의 새로 지어진 건물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상업시설을 보면 전통적인 사무실 빌딩을 선호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리츠나 이런 큰 회사들이 가장 음, 선호하는 것이 사무실 빌딩입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은 로지스틱, 창고 등의 산업용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중요시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상업용 투자는 음.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입니다. 즉 어, 실버타운 정도가 되겠는데 이러한 실버타운 등은 향후 아, 브리스번 그러니까 호주 정부에서 거의 할 수 없는 일을 개인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함께 하고요. 향후 인구가 점점 노령화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점점 더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크게 호주를 잘 모르고 한다면은 실버타운 등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말씀하신 그 노인복지시설이나 뭐 실버타운이 예, 그 예. 호주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혜택이 많기 때문에 추천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혜택이 많기 때문에보다도 일단은 네네. 이제 그런 면도 이제 일단 정부의 추천 사업이니까 그런 면도 네. 있겠습니다만은 아,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즘 요구 사항 중에 하나가 그, 그 배급과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네네. 수요는 많은데 배급되는 것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아, 그런 상황이 한 4, 50년 계속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노령화되면서 거기에 예, 대한 예, 시설에 대한 수요는 느는데 거기에 예, 예. 맞는 공급이 아직 안 돼 있는 게 공급이 현재 아직 못 상황이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런 예, 상황이다. 네, 이해됐습니다. 그럼요, 예, 그 예. 외국인 말고 호주에 있는 자국민들은 어떤 쪽 부동산을 투자를 많이 하나요? 아, 제가 34년 동안, 35년 동안 호주에 살면서 느꼈고, 또한 네,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관심과 공부를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배운 네. 지식이 되겠습니다만, 나이와 지역, 그리고 국적에 따라서 선호하는 형태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고층 아파트는 임대를 자주 하는 젊은 거주자들에게 매력적인 반면에 가족들은 더 크고 분리된 주거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의 일반 하우스를 선호하고 있고요. 최신 주택 데이터에 따르면 약 700만 호주 가구가 단독 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는 중고밀도 즉 연립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수를 합친 수의 거의 3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만은 이것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벌써 그 아파트나 이런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 사회 흐름에 따라서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것이 지금 많이 져지고 있고 많이 보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파트 등 이렇게 그 유닛을 선호하는 그런 분들은 보통 평균 나이가 25세에서 34세이고요. 그런 분들이 거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는 그의 자녀들에 해당할 수 있다는 1살에서 14세 정도가, 그래서 총 한 40% 이상이 젊은 나이층에 의해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즉 젊은 층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은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 가격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몇 년 후에 가격 상승을 보면 대도시의 대중요한 장소가 아닌 이상은 단독주택이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 아파트먼트는 호주 전체의 120만 14채, 네네. 121만 4,300채 정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 거의 47.2%가 시드니를 중심으로 한 뉴사우스웨일스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이는 주내 총 주택의 20.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드니에는 아파트가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멜번은 약 22.8%로 총 주택수의 12.3%, 그리고 브리스번은 약 17.4%로 총 주택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2016년 이렇게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참고로 호주는 매 5년마다 그 인구 조사를 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2021년도에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피겨를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피겨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최신의 정확한 정보는 2016년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 아니고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례지만 변호사님은 그 아파트 사시나요? 주택 사시나요? 저는 주택 살고 있습니다. 주택 사시는구나. 예. 이거는 이제 여담이지만 저도 예, 예. 사실 그 이제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서울에서 주택을 사시는데 저는 어렸을 예, 때부터 예. 주택을 계속 살아왔고 항상 마당이 예, 있었고 예.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택이 예,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예, 예. 그거 직접 다 하시나요? 예. 여기서는 그 한국과는 달리 거의 다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잔디도 다 제가 깎고, 뭐 집 뒤에 수영장도 뒷마당에 있습니다만 그 수영장 청소며 관리며, 심지어는 나무 하나 심는 것까지. 근데 그게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네.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게 여기서 있구나. 어, 그러니까 중간 지점 어느 정도 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서 조금 지나니까 그래도 난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점점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